안녕하십니까. 이침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참 많다. 알면 알수록 신비한 이침. 오늘은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이거는 이제 루머티즘을 이제 오래 앓은 장기간 앓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 척추 관절의 염증, 경직, 협착 상태로 가며 관절염은 이제 일종의 관절염이 일종이죠. 척추 관절염에 그 원인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 영양 불균형,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또 관절염을 앓고 있는 상태, 또는 세균 감염, 과음, 뭐 다 들어가지, 과음, 항생제 남용 등의 이제 원인이 있고, 또 유전적일 수도 있어요. 유전적이 그 뭐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척추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고치는 거는 결국은 보신점과 위치혈, 이걸로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참 척추에 염증이 생겼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게 척추에 구부러지지도 잘 않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딱 굽혀가지고 이마가, 어린이 애들은 뭐 이마가 서서 이렇게 딱 굽히면 이마가 무릎에 닿고 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굽혀지는 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보신점, 기본방과 위치혈, 치료점 이래 있는데, 결국은 이침에서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침은 뭐라 그랬어요? 원상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행위라 그랬죠. 증가시키는 거. 그러면 뭐냐면, 아까 그 약물 과다 복용, 뭐 또 이런 상태면은 다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에다가 신장에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신점 하면 이제 기본방 하면 7개를 일단 외웁니다. 7개 이렇게. 그래서 이 침은 배우면 배울수록 참 쉬워요. 쉽고 참 신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수승화강이 되도록 제일 처음에 여기가 뭐죠? 심장. 여기는 이제 여기가 심장은 뭐가 있어? 화기원입니다. 화기원. 그럼 여기가 심장. 이건 수기원입니다. 수기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요 부분이 머리고 요 부분이 발끝 손끝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거꾸로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귀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심장이고 여기가 신장, 또 비장, 교감, 침, 신문점, 요거 빨간 것만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숙이면 피지라. 근데 이거는 순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순서는. 그래서 딱 이걸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7개는 이게 보신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보신점. 그러니까 기본방.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치료하려면 이틀에 한 번 정도 2~3시간 붙였다, 또 4시간 정도까지도 굉장히 붙였다 뛰고,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이제 잘나려면 여기 붙어 있으면 이제 아프고 따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틀에 한 번, 또는 시간 있으신 분은 날마다 3~4시간 붙였다가 뛰고 이러면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강직성 척추의 염이잖아요. 척추의 염.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척추가 굳어지고, 척추라는 거는 이게 굽히고 모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겠죠. 축구 선수가 볼을 잡으려면 이렇게 뒤로도 잡고 옆으로 잡고, 또 유도 선수 같은 경우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뻣뻣한 상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점을 갖다가 이제 위치혈 치료점이라 하는데, 위치혈이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를 갖다가 요추라 합니다. 요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흉추, 여기가 간. 이렇게 해놓으면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가 돼요. 그래서 그게 침점은 10개입니다. 10개. 어떤 분은 이제, 아유, 10개씩이나. 근데 이거는 놔야 돼요. 왜냐면, 놓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놓기가. 예? 또 이 침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 잠깐만요. 의료기상에 가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20개 정도 들어있어요. 요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꺼내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요게 이제 스티카 침이라고도 그러고, 이침이라고도 그러고, T침이라고도 그래. 그런데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요거를 사서 이렇게 갖다, 여기 보면 침이 1.5m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침점, 이게 귀 모양입니다. 귀 모양. 이 자리가 귀 모양은 이제 표준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귀 모양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입체적으로 생긴 것도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이 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거 먼저 쫙 붙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도 이렇게 싹 붙여주면, 그러면 이제 치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또 농담 같고 또 잔소리 같지만, 어떤 분들은 이 스티커 이렇게 붙인 것만 보고서 귀에다 이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스티커 잘 보이라고 한 것이고, 요 침을 갖다 붙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침의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침은 기본방과 위치혈이 있습니다. 기본방을 저는 보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위치혈을 치료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보신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동차가 굴러가면 전부 그거 새로 나온 차도 이상이 있는데, 급발진이 뭐니? 그런데 자동차 1년 정도 썼다 그러면 안 아픈데 있겠어. 고장이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엔진 오일이라도 다 따라 있다거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원칙적으로는 6개월간은, 이 침점을 요격을 들고서는 6개월간은 옛날에도 6개월간은 아이들은 병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한테서부터 태어날 때는 6개월간의 그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병이 없어야 원칙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환경 오염이 돼 있는 상태, 산모가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다가 음식이 요새 뭐 항생제 과다 복용이라 그랬는데, 항생제를 누가 먹고 싶어 먹냐고요. 항생제가 음식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육식 같은 경우 육식 자체가
항생제하고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뭐 하다못해 그 양식으로 저 바다에서 직접 잡는 건 괜찮겠죠? 이제 뭐 고래고기나 이런 건 뭐 항생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회라든지 또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거 항생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도 벌써 면역력이 약해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방 보신점은 그런 해독을 위해서도 누구나 이렇게 다 침을 붙이고 이런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선 치료하는데 벌써 60, 70% 이제 치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위치를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이 관절염을 치료하려고 치료를 하다 보면 다른 데까지도 낫는 거예요. 관절염 치료하려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이제 뭐 서비스로 내간 내점 이렇게 놔주고 그러면 또 이러면 불면증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점 놓으면 이게 우울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이 침은 자기가 침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또 이 침을 놓는 걸 싫어하든 좋아하든 알아두면 좋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서 이 침의 기본방에 우울증과 불면증도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불면증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불면증을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기 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이걸 또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기본방 보신점과 위치혈 치료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방 7개 점에다가 치료점 위치혈 3개 10개를 놓으면 강직성 척추염은 치료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늘상 침 좀 놔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평소에 이제 치료는 이걸 딱 해고서 이제 다 놨으면 평소에 귀하고 노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이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꼭꼭 이렇게 요러다 그 침점을 눌러주는 것도 좋고 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심장 참 여기서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또 보충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 귀를 어느 한쪽에만 놓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자꾸 말을 만들어서 뭐 이러는데 뭐 왼쪽에 놓으면 오른쪽이 좋아지고 오른쪽에 놓으면 왼쪽이 좋아진다 이런 거 말 만드는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쪽이 어느 한쪽에라도 놓으면 유기적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치료가 되는 거니까 어느 한쪽에만 놓으면 됩니다. 한쪽에다 양쪽에 다 놓으려고 뭐 이럴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침을 놓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붙였다가 띄면 어차피 이게 여기 침이 있지 않습니까? 침이. 그래서 여기에 붙였다가 띄면 간혹 이제 10개를 붙였다 띄면 1개 정도는 피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안 좋은 데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느라고 피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깜짝 놀래가지고 피가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천만에요. 그게 피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귀를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쫙 잡다니 머리가 머리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위에는 이제 손가락 발가락 부분이고 여기 몸통 비틀고 꾸기고 이렇게 하면 귀가 아주 시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아파해요. 아파하는 건 뭐냐면 그 강직성 척추염이 있거나 몸 어딘가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귀가 먼저냐 몸이 먼저냐 이거는 따질 게 아니라
귀가 부드러워지고 귀가 색깔이 나면 몸도 좋아지는 것이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또 몸이 좋아지면 귀도 부드러워지는 것이니까 쉽게 놀자 귀하고 놀자 그러면 귀가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침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웃음명상 지도사로서 아주 활발하게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명상.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유튜브에서 또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로 웃는 걸 같이 웃는 걸 해보도록 합니다. 자, 아, 오, 이, 에, 앙앙앙앙앙앙앙앙. 자, 웃을 때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크고, 길고, 온몸으로 방정맞게. 웃음 치료, 웃음 명상 지도에서는 미소는 웃음으로 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거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부분을 우리는 웃음 버튼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요건 백과사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명명을 한 거니까 이걸 딱 치면 웃어봅니다. 하나, 둘, 셋. 또 왼쪽 손 하나, 둘, 셋. 양손 하나, 둘, 셋. 이렇게 16초를 웃으면 이틀 48시간을 더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이틀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이틀을 좋은 데 쓰도록 같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